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죠. 환율이 크게 밀렸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환율 1280원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양시장에서 반가운 양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코스피는 반도체,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코스닥은 2차전지,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선방을 해주면서 900선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하나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기 PB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보시죠. 오늘은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반도체 강세가 이어집니다. 반도체가 호재가 워낙 많아서 반도체는 하나 정도는 좀 바스켓에 담아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반도체 후공정 종목들 예를 들면 ISC라던가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너무 신고가죠. 네, ISC는 오늘도 신고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하반기에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GPU에 들어갈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을 지금 납품을 한 예정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AI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의 처리 속도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웨이퍼에다가 과거에 PCB 기판을 뜬 다음에 걷다가 이제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웨이퍼에다가 직접 본딩을 해야 되는 그런 어쨌든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저는 그 걔네들은 이제 많이 갔으니까 많이 갔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덜 간 종목들 전공정 장비라던가 이런 쪽들 왜냐하면 어쨌든 미세 그 공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 물론 패키징도 중요하지만 전공정 장비들이 미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포토 공정에서 예를 들면 웨이퍼에다가 이제 회로를 설계한 것들을 갖다가 그리는 작업을 할 때 어쨌든 미세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AI 반도체가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전공정 장비 쪽 그런 장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향 납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종목들 군들 위주로 좀 포트에 구성하시는 게 전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ISC나 한미반도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워낙 또 고점 부근이라 AI 반도체랑 관련 있는 전공정 장비 쪽을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PB님은 반도체 뭐 어느 쪽을 보시는지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야 할까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있나요? 저는 일단은 좀 대형주들 위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일단은 SNS텍도 괜찮게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네.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아직까지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파운드리 업계 자체가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가 빨라지면서 TSMC 쪽 물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 60%를 넘긴 상태고 삼성전자 점유율이 한 12%밖에 안 되거든요. 좀 떨어졌는데 마냥 안 좋은 상황은 또 아닌 게 결국 TSMC가 받아낼 수 있는 물량에는 좀 한계가 존재하는데 네. 엔비디아나 퀄컴 등의 펠립스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 칩 수요가 이것을 좀 넘어설 전망이고 네. 이 물량들을 그럼 삼성전자 쪽에도 좀 눈을 돌릴 거고 그것들을 잘 소화해낸다면 다시 제도 역할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게다가 최근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3분기쯤에 보합권에 도달해서 4분기에는 좀 가격 회복 국면에 좀 접어들 거라는 뷰도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반기를 더욱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훈풍으로 인해서 HBM 관련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HBM 메모리 시장은 하이닉스가 약 한 53%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 같은데 HBM3를 가장 먼저 안정화시키고 양산까지 가고 있는 게 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AI 서버 관련해서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뭐 TP가 좋게 나오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좀 담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하이닉스 향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자체를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또 PB님은 반도체를 본다면 대형주 위주로 보자. 특히나 SNS텍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종목들 잘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이어서 OLED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OLED는 최근에 애플의 XR 기기 출시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XR 기기가 사실 흥행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업계 자체에서 이러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그 수혜를 많이 받아갈까요? 일단은 OLED를 좀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애플이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T 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가 애플인데 이 애플이 OLED를 본격적으로 적용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OLED 시장의 파이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선행 지표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비전 프로를 이번 발표했을 때 마이크로 OLED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내 업체가 공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관련 시장이 조금 더 개화된 뒤에 살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마이크로 OLED 기업인 이마진을 인수하면서 XR 디스플레이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애플은 2024년부터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적용할 예정인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6세대 OLED 패널로도 감당이 되는데 이제 아이패드와 같은 11에서 15인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8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8세대 OLED 라인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하게 4조 1천억을 투자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향후 출시될 애플의 폴더블 라인업을 노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블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IT 기기의 메인 폼팩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네. 애플이 폴더블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8세대 OLED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캠트로닉스의 시각 기술이 필요한데 이렇게 OLED 시장의 파이가 성장할수록 삼성 디스플레이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 이와 그런 같이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캠트로닉스 또한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OLED 시장이 성장할 건 알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지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많이 못 받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매수해놓고 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폴더블 애플 제품 같은 경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최소 2025년에는 돼야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기사가 나오고 좀 모멘텀이 나와주면 좋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투자 성향 따라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LED 안에서 또 타픽까지 꼽아드렸습니다. OLED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섹터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건설기계, 인프라 관련주죠. 북미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주가도 최근에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또 신고가라서 선뜻 손이 나가는 섹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지금이라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두산바켓, 그다음 HD 현대인프라코어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52주 신고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올해 1분기, 2분기에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들 왔다 갔다 할 때 이 건설기계 쪽은요. 계속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올랐는데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진 않을 거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 금리 인하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실적이라던가 그런 모멘텀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크릿컬 관련 업종들이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숫자로 보여지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건설기획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바이든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서 시크릿컬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프라 수혜를 받을 종목들 신고가 부근이지만 지금도 주목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건설 기계 중에서 사실 건설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할 거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건설 쪽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네. 사실 건설 쪽은 일단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은 사실 저희가 어떤 그 세부 시장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부동산 시장이 어떤 회복이 된다 이런 조짐이 사실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계 이쪽을 취급하는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대부분 건설 기계 중에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그런 굴삭기라던가 이런 중장비 관련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저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북미, 미국 매출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까지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또 우크라 재건이랑도 또 엮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갑자기 또 전쟁이 언제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우크라 재건의 이슈가 한 번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이슈까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공략해 본다면 앞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두산 바켓이라던가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조금은 경계해야 된다.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덜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고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서 그래도 가는 종목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산마켓이나 현대인프라코어는 뭐 어쨌든 지금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덜 간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서 좀 그런 대형주 말고요. 좀 중소형주로 저는 진성TC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성TC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이라던가 북미 쪽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의 가능성이 있고요. 좀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지금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못 올라왔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기계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간 진성TC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